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오랜만 한 달 만에 어? 만났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3달 만에 했는데 네. 이번엔 또 그래도 빨리. 네, 마음이 훨씬 가볍네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거죠?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등교 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저도 사실 되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그 등교 거부한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등교를 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기사를 봤더니 그 스웨덴의 16세 어린아이 그레타 툰베리,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여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학교를 한 3달 정도를 안 나갔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일 나가고 금요일 날은 이제 학교를 안 나가고 뭘 하냐면 스웨덴 그 국회의사당처럼 거기 앞에서 앉아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1인 시위를 했냐고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 8살 때인가? 그때 이 지구의 그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그때 처음 느꼈대요. 어떻게 느꼈대요? 어떤 책이나 이런 걸 봤나 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된 공부를 정말 몰입도 있게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고 그 심각성을 너무 깨닫다 보니까 세상을 살기가 싫어서 우울증이 오고 그 식음을 전폐하고 그 어린아이가 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환경보호 운동을 실제로 실천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지금 환경보호 운동가가 됐어요. 네, 그 방법이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스웨덴 정부 앞에서 그 온실가스를 줄여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라, 이거를 3달 동안 혼자 계속 농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요일 날만 1인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대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대체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주변의 스웨덴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스웨덴 정부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그게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은 150개국에서 그레타 툰베리처럼 이렇게 환경 보호를 위해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이 지금 150개국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등교 거부를 하는 사건이 또 사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발생했고 네 그리고 이번엔 또 유엔에서 그 그레타 툰베리가 초청을 받아서 실제로 연설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꼭 한번 유튜브로 보시면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네 아주 감명 깊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 환경보호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사실 연설을 보고 나서 왜 이렇게까지 그 환경보호 그리고 예전에 그 영화제 시상식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후변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도 공부는 해봐야겠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얕은 지식일 수 있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네, 괜찮죠? 일단은 우리 그 언론 매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가끔 이제 온실가스가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사실은 온실가스가 이 지구상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걸 되게 부끄럽지만 아주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태양이 이제 에너지를 쭉 쏘면 복사율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에너지 생성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온실가스가 지구에 들어오는 그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고 그리고 복사돼서 나가는 그 열들을 살짝 잡아주면서 평균 기온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온실가스가 없으면
밤에는 영하 100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온실가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 태풍이나 그리고 뭐 가뭄, 사막화, 그리고 난민이 많이 생겨 수면이 올라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한번 연설 동영상도 보시고 이 기사를 네. 같이 보고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네. 효준님 말씀을 듣고 저도 동영상을 급하게 한번 봤는데요. 네. 어린 소녀가 굉장히 울분에 찬 감정으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어른들 네. 지금 모든 국가나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성인들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리고 효준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생각은 기후 온난화라는 게 네. 어떤 한 국가, 한 사회, 한 기업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네.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나는 자연을 사랑해 이러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을 더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 돈을 더 쓴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이걸 하려면 그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다 같이 할 거니까 그나마 좀 괜찮겠죠. 하지만 한 국가만 하면 지금 시장은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물건들은 더 싸. 왜? 오염 저감 장치를 덜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전 지구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누구라도 빠지면 이익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엔까지 가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한 게 일단 전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네. 그리고 사실 환경운동 단체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영화 배우도 미국의 영화 배우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사실 이 아이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아이가 울분을 토하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더 자극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멋지게 차려입고 상을 타면서 이렇게 자기가 멋있음을 내세우는 듯이 얘기하는 느낌 말고 한 아이가 본인이 이제 이 지구의 미래인데 나는 이런 지구에 살기 싫은데 지금의 모든 결정들은 어른들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인 우리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더 강력하죠. 같은 그렇죠. 메시지여도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이 아이에 집중해서 효과가 있을 거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것이며 그 범위가 전지구적이어야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뭐 등교 거부를 하고 네. 시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전략적으로 보여요.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접근해야만 좀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의 수장들이 같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네네.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이게 뭐 작전이다가 아니라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 개인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보다 이 아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이 환경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없다라거나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네, 그렇죠. 그 아이가 제공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그럼 오늘 아제돌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린 소녀의 네, 외침을 그레타 듣고 툰베리. 네. 소개해주신 이효주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